나는 어린 시절 구제불능, 방구석 소드마스터, 미치광이라고 불리던 페르디움의 백작가의 망나니 대공자였다. 가난한 우리 가문을 원망했고 가문 사람들은 나를 비난했다. 버틸 수 없었던 나는 가문에서 도망치고 말았다. 가문을 떠난 나는 용병이 되었고 수많은 전장에서 살아남아 용병왕이라는 자리까지 올라왔다. 지난 날의 실수를 만회하기 위해 가문으로 돌아갔지만 가문은 잿더미가 되어 있었다. 난 가문의 복수를 위해 전쟁을 치렀지만 대륙 7강의 고결한 기사 아이던이 나를 막아섰다. 멸망한 페르디움의 대공자가 너였을 줄은 몰랐네. 다른 왕국 사람인 아이던이 절대로 알고 있을 리 없었던 말이 나왔다. 아이던은 쓰러져 있는 나를 깔보며 우리 가문이 왜 멸망하게 되었는지 알려줬다. 지셀 페르디움, 우리가 델파인 공작과 손을 잡고 너희 가문을 멸망시켰거든. 우리라는 것은 공작가 말고도 우리 가문을 멸망시킨 배우가 있다는 뜻이었다. 나는 분노에 휩싸여 소리를 질렀지만 끝내 머리가 바닥으로 떨어졌다. 하지만 눈을 떴을 땐 전장이 아닌 침대였고 아주 멀쩡하게 살아있었다. 지금 상황을 이해할 수 없던 나는 마법사의 실험지 신세라고 판단. 그때 누군가 들어왔다. 조용히 해. 묻는 말에 대답하면 살려주겠다. 하지만 협박당하는 병사의 반응이 이상했다. 대공자님, 이건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뭔 소리를 하는 거지? 아까 때 쓰다가 잠드셨잖아요. 방금 전까지만 해도 전장에 있던 내가 때를 쓰다가 잠들었다고? 자기가 직접 오크토벌대를 지휘하시겠다 난리 치셨잖아요. 오크토벌. 나는 믿지 않았지만 내 눈앞에 있는 병사는 짐을 정리하면서 짐이나 챙기세요. 얼른 갑시다. 어디 가는데? 어디긴요. 페르디움 영지죠. 페르디움 영지? 그럴 리가 없다. 페르디움 영지는 멸망한 우리 가문이었다. 하지만 밖으로 나와보니 페르디움 영지는 굳건하게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나는 머릿속으로 상황을 정리해봤다. 젊어진 얼굴, 멀쩡한 영지. 그렇다는 건 나의 소중한 사람들이 있는 과거로 돌아왔다는 건가? 기뻐하기도 잠시. 현재 상황을 정리한다. 오크 토벌이라면 오늘 토벌대 대부분이 죽는다. 공을 세운답시고 보고받은 오크 3마리를 경험이 없는 내가 지휘해서 잡을 수 있을 거라 믿었지만 실제로는 20마리 이상. 결국 토벌대는 전멸에 가까웠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준비하면 승산은 있었다. 하지만 그때 내가 경험했던 것보다 빠르게 오크가 쳐들어왔다. 이렇게 빨리 쳐들어왔었나? 그때 지휘관 한 명이 나타나 병사들을 지휘했지만 갑작스러운 기습과 보고하는 다른 개체수에 위험에 빠졌다. 하지만 지금은 내가 있다. 아직 만화를 쓸 순 없지만 손쉬운 상대. 자네가 지휘관이지? 내놔 지휘권. 하지만 지휘관은 대공자가 병정놀이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여 지휘권을 내놓지 않았다. 그의 마음을 모르는 건 아니지만 어쩔 수 없나 보여줄 수밖에. 뭐야, 어떻게 급소를 한 거네. 전투에서 중요한 게 뭔지 아나? 바로 기세다. 와라 오크들아. 스코바는 자신의 두 눈을 믿을 수 없었을 것이다. 그의 눈에는 대공자가 만화를 쓸 수 없는 소드마스터, 아니 그 이상이라고 보였을 거다. 나는 오크들을 도발하여 내 쪽으로 전부 유인했다. 스코바는 대공자의 의도를 파악하고 전투를 지휘했다. 나는 스코반이 의도를 파악하고 올 것을 믿고 절벽을 향해 몸을 던졌다. 전원, 놈들을 절벽으로 밀어라. 오크들은 병사들의 힘에 밀려 전부 절벽으로 떨어졌다. 나는 벽에 검을 박아 버티고 있었지만 힘을 너무 많이 썼나. 눈을 떴을 땐 또 다시 낯선 침대 위였다. 몸을 이렇게 세웠더니 몹시 아팠다. 한계까지 힘을 끌어다 쓴 반동이 온 것이다. 그때 흰색 머리의 여자가 들어왔다. 그녀는 나의 전속 가정교사 벨린다였다. 나는 반가운 마음에 그녀를 안아버렸다. 그녀에겐 매일 보는 나였지만 나에겐 고맙고 그리운 사람이었다. 난 벨린다에게 페르디움의 미래와 회귀에 대해 말했지만 역시 믿을 리가 없었다. 오히려 잔소리 폭탄을. 다쳐서 축제는 못 가시겠네. 축제라고? 과거엔 토벌대 트라우마 때문에 축제를 참가하진 않았지만 이번엔 반드시 참가해야 한다. 그 이유는 오빠, 안에 있지? 나의 동생 엘레나가 죽기 때문이다. 보고 싶었어. 엘레나는 놀랐는지 나를 확 밀쳤다. 무슨 어린애가 이렇게 힘이 센지. 알고 보니 엘레나는 며칠 전에 내가 심한 말을 하여 삐진 상태였다. 나는 과거를 반성하며 엘레나에게 사과했더니 반응이 너무하잖아. 그리고 내가 토벌대에서 활약한 모습도 믿지 않는 눈치였다. 하지만 그녀들이 웃는 모습을 보니 나쁘지 않았다. 그때 엘레나의 호위 기사들이 찾아왔다. 현재 페르디움 영지는 일손이 많이 부족하여 귀족인 엘레나도 이를 돕는 모양이었다. 나도 돕는다고 하니 또 저 눈빛이다. 밖까지 따라 나와 엘레나에게 도와준다고 했지만 엘레나는 오히려 나를 막아섰다. 마침 뒤에선 충신인 퍼거스 영감이 나를 찾아왔다. 엘레나와 퍼거스 영감이 나를 방으로 보내려고 하여 수련하기 위해 연무장으로 안내하라고 했다. 연무장은 상상 이상으로 상태가 매우 좋았다. 알고 보니 퍼거스 영감이 나를 위해 매일 관리를 해온 모양이었다. 전생에 나는 가문 사람들이 전부 적이었다고 생각했지만 시야가 좁았을 뿐 이럴 때가 아니다. 엘레나의 죽음이 가문의 멸망의 첫걸음. 지금부터 바로 잡으면 된다. 일단 만화를 다룰 수 있는 몸부터 만든다. 보통 사람들은 만화를 느끼고 받아들이기 힘들지만 전쟁터 속에서도 만화 연공을 하던 게 바로 나다. 수많은 경험을 통해 만화 코어를 만드는 건 매우 쉬운 일. 하지만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 여러 개 코어를 만들어 맞물리게 하여 폭발적인 힘을 발산시킨다. 세 개가 한계인 듯하다. 전생엔 5개였는데 우리 가문을 박살낸 델파인 공작과 그 뒤에 숨어있는 놈들까지 모조리 멸망시켜주겠다. 웬일이야? 진짜 왔네? 축제 정도는 즐겨야지. 일주일 동안 알게 된 사실이 있다. 내 행동에 따라 주변의 반응과 미래가 달라지고 있다. 미래를 알고 있다 해도 활용은 나의 몫. 상황에 따라 대응해야 한다. 준비는 끝났다. 축제가 끝날 무렵 엘레나의 호위기사들이 다른 구역으로 가보자고 제안했다. 나는 알았다. 영지의 배신자들이 바로 너희였구나.
엘레나의 호위기사 자말과 필립. 어릴 때부터 엘레나를 지켜온 덕에 영지에서 가장 신뢰받고 있었다. 전생엔 엘레나를 지키다 살해당한 걸로 알고 있었지만 영지의 배신자라고 확신했다. 호위기사들이 안내한 곳은 텅 빈 공터였다. 엘레나는 아무도 없는 것에 화내고 있었지만 내 눈엔 달랐다. 절묘하게 도주로를 막아놓았다. 엘레나는 나를 잡고는 돌아가려고 했지만 호위기사들이 막아섰고 그들의 낯선 모습에 엘레나가 겁을 먹었다. 그때 나타난 알 수 없는 세 명. 이런 일을 벌이고도 무사할 줄 아나? 자말이 영지를 가난하다고 비난하고 있을 때 당황한 필립이 엘레나를 인질을 삼으려 했으나 먼저 죽여버리면 그만. 엘레나가 겁을 먹으며 울먹이고 있을 때 나는 어쩔 수 없이 기절시켰다. 남은 건 세 놈인가? 양옆에 있는 두 놈은 별거 아니지만 가운데 놈은 다르다. 양옆에 있던 두 놈이 달려들었지만 한 놈, 두 놈. 가운데 놈은 목에 만화를 밀집시켜 피해를 줄인 것 같다. 넌 오늘 여기서 죽어라. 여기서 죽으라고? 그땐 엘레나를 죽인 범인이 따로 있을 줄은 몰랐다. 그 범인이 이 자식이었다니. 각오해라. 이 일을 사주한 놈이 누구냐? 그의 입에서 데스몬드 백작의 이름이 나왔다. 사주한 녀석들은 데스몬드 백작이었나? 일단 하나는 끝냈나? 갑자기 세 번째 코어를 개방한 반돔이 찾아왔다. 용병왕 땐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아직 할 일이 남았다. 건물 안에는 전생에 엘레나를 죽였다고 알려진 디갈드 공자의 시체가 있었다. 이렇게 죽여서 누명을 씌운 거였나? 일단 흔적을 지워야 한다. 다음날 나는 연무장에서 전생에 사용하던 만화의 실을 몸에 익히고 있었다. 마침 찾아온 퍼거스 영감. 퍼거스 영감은 엘레나를 지켜줘서 고맙다는 인사를 하러 왔다고 했다. 난 당연한 걸 했을 뿐인데 엘레나는 화를 내고 있다. 내가 엘레나를 구했다는 사실을 모두가 믿지 않는다는 이유로 말이다. 근데 상관없다. 엘레나는 살았고 영지전을 막았으니. 하지만 계속 공격해 올 것이다. 하루빨리라도 세력을 키워야 한다. 그때 밖에서 큰 소리가 들렸다. 축제 중지로 인한 손해액을 보상하라는 시위였다. 지금 당장으로선 이 시위를 막을 만한 돈도 병사도 없었다. 그때 병사 한 명이 찾아와 사촌지간인 케인이 왔다고 했다. 케인이 있는 곳으로 가보니 스코반 지휘관은 케인에게 두들겨 맞고 있었다. 케인은 우리 가문의 동맹 관계인 로게스 백장령의 후계자다. 전생엔 나의 유일한 친구이자 왼수였다. 케인이 찾아온 이유는 엘레나를 죽이지 못한 배우가 케인을 이용해 나를 직접 죽이기 위해 찾아온 것이었다. 케인은 당연하듯 나에게 술과 여자를 준비하라고 했다. 그때 머리를 스치는 아주 좋은 생각이 떠올랐다. 이 녀석을 이용해 돈을 벌자. 재촉하는 케인 녀석에게 한마디 했다. 그동안 너를 위해 준비한 것들 이자까지 쳐서 1000골드로 갚아라. 케인은 친구비라고 했지만 친구비? 웃기시네. 쥐어 터지기 전에 갚아라. 화난 케인이 선방을 치료하지만 뭐야 갑자기 엄살은. 케인은 자기가 맞은 걸 양분 삼아 나에게 결투를 신청할 셈인 것 같지만 내가 먼저 신청한다. 페르디움 영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모욕하고 나의 기사를 폭행해 귀적의 품위를 떨어뜨렸다. 이 정도면 발 뺄 수도 없을 거다. 결투를 승낙한 케인. 갑작스럽게 축제가 중단되어 아쉬움이 남은 관광객들 덕분에 결투장은 사람으로 가득했다. 흥미로운 결투 덕분에 베팅하는 사람들도 생겼고 사람들은 힘의 경지에 오른 케인에게 전부 걸었다. 케인은 신상한 결투를 시장통으로 만들었다는 이유로 끝장을 보겠다고 말하지만 그거야말로 배우들이 노리는 방법일 것이다. 하지만 나에게 베팅한 사람이 단 한 사람도 나오지 않아 비웃음거리가 되고 있던 와중 스코반 지휘관과 나의 동생 엘레나가 나에게 전부를 걸었다. 결투가 시작되고 난 나보다 동생인 케인에게 성공을 양보했다. 바로 달려드는 케인. 발길질 한 번에 바닥이 파였다. 힘이 생각 이상인데. 성공을 양보했다 해도 이 자식 선 넘네. 무식한 검술의 상대들이 기어대니 최강인 줄 아나? 눈을 뜨게 해줄게. 또 다시 흥분하고 달려드는 케인. 관중객들은 방금 장면에 충격을 받았다. 케인은 스스로 알았다. 지셀은 나를 봐줬다. 수준 차이가 너무 난다. 지금부터 맨손으로 상대해줄게. 대신 내가 이긴다에 내기 금액의 2배인 2000골드를 걸지. 다시 시작된 배팅은 내 쪽으로 조금 기울었다. 하지만 케인은 주먹 대신 다시 검을 집었다. 넌 역시 맞아야 돼. 왜 벌써 주저앉아? 시작도 안 했는데. 로게스 백작도 불쌍하네. 영지가 멸망하기 직전까지 친구라는 이유로 페르디움을 도왔는데 아들이란 놈은 다른 마음을 품고 있다니. 이 정도면 교육이 됐지. 그때 케인은 스스로 항복했고 주변은 함성으로 가득했다. 케인을 움직이게 한 배우가 케인에게 화를 내고 있지만 자, 할 일은 해야겠지. 나는 이자가 케인을 대신해 술과 고기를 대접한다고 외치자 관중들은 환호했다. 나에게 철회하라고 따지지만 튀면 알지.
내게에서 벌어들인 이 돈이면 작은 용병단 하나 정도는 고용할 수 있을 것 같다. 하지만 옆에서 의미심장한 표정을 하는 엘레나와 벨린다. 그녀들은 이 돈을 나의 약혼녀 아멜리아에게 선물한다고 생각하지만 나한테 약혼자라고. 맞다. 아멜리아 레이폴드. 그 여자가 있었지. 영지민들의 높은 지지를 얻고 있는 귀족이지만 훗날 반란을 일으키는 레이폴드의 영예, 그리고 페르디움 멸망의 쐐기를 박은 배신자. 난 레이폴드 영지에 지금 가기로 결정했다. 왜냐면 돈을 뜯기 위해서 아멜리아는 몰래 상단을 꾸리고 있었고 페르디움 재건을 위한 자재들과 페르디움을 떠난 병사와 기사들을 전부 영입하고 있었다. 난 이 사실을 이미 알고 있다. 아멜리아에게 생일을 언급하며 어느 상단에서 꽃을 샀다고 말했다. 그녀의 비밀리 상단인 악티움 상단을 언급하자마자 일어나는 아멜리아. 앉아. 압박감에 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아멜리아. 난 바로 1만 골드를 달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냥 줄 리 없는 아멜리아다. 내가 약혼의 미래와 그녀의 상단을 언급하자 그녀의 기사가 들어왔다. 이 자의 이름은 베르나프. 당시에도 북부제일검에 준할 정도의 잠재력을 가진 실력자였다. 하지만 내가 여기서 죽는다면 영지전이 일어나지만 아멜리아는 난동을 피우다 죽은 망나니 대공자라는 스토리를 짜내자마자 죽이라는 명령을 내렸다. 그렇다면 이쪽도 조금 진지하게 나간다. 베르나프의 얼굴이 이상하다. 그때 뒤에서 기습하는 자객. 예의가 주는 척 기습이라니. 베르나프는 예상 외의 실력에 당황한 듯 보였다. 내 기술을 만화로 버틴다라. 조금 버거운 상대는 맞는 것 같다. 하지만 이제야 전력을 다하는 베르나프. 하지만 나도 오랜만에 재밌는 상대를 만났거든. 베르나프를 믿고 아멜리아는 도망갔지만 밖엔 벨린다가 있다. 진짜 살벌하게도 몰아붙이네. 지금 내 만화로는 놈의 힘을 이길 수 없다. 물론 내 만화로 한정한 거지만 너가 간과한 게 하나 있다. 바로 나만의 만화형 공법. 세 번째 코어를 개방한다. 내 검이 베르나프의 머리를 관통하기 전에 아멜리아가 멈춰 세웠다. 아멜리아는 1만 골드를 갖고 사라지라고 말했다. 근데 어쩌지? 방금 2만 골드로 올랐는데 나는 2만 골드를 마차에 실고 다음 목적지로 향했다. 이 돈이면 영지를 재건할 수 있는 충분한 액수다. 아멜리아까지 죽일 수 있었으면 좋겠지만 영지전이 일어날 것이다. 순간적인 감정에 영지를 위기에 빠뜨릴 순 없었다. 그때 코어 개방으로 인한 반동이 찾아왔다. 벨린다는 빠르게 내 손을 낚아챘고 순식간에 꼬인 만화로드를 조금 트여줬다. 벨린다, 어머니가 데려왔으니 평범한 하녀는 아닐 거라고 생각했는데 정체가 뭐지? 지금은 상관없지. 영지의 강자는 많을수록 좋으니까. 벨린다는 왜 아멜리아에게 이 큰 돈을 뜯어왔는지 물었지만 주위에 돈 많은 사람이 아멜리아밖에 없었으니까. 하지만 나를 믿지. 이 돈은 마수의 숲을 개척할 때 쓸 거다. 퍼거스 영감이 눌러서 막으려 했지만 일단 내가 부탁한 것부터 해결해야 했다. 퍼거스 영감은 찾아봐달라는 자를 찾았다고 했고 나는 바로 영지가 아닌 그쪽으로 가기로 결정했다. 왜냐면 아멜리아가 우릴 그냥 보낼 리가 없거든. 그리고 우린 돌격 대장이 필요했다. 우린 폐가 같은 집에 도착했다. 문을 두드리자 걸어나오는 한 명의 노인. 이 자가 내가 찾던 전 라타토스크 용병단장 길리언이었다. 라타토스크 용병단. 대부분의 무기에 통달한 자만이 들어갈 수 있는 용병단이다. 지금은 없어졌지만 기사라면 한 번쯤은 듣게 되는 이름이었다. 그리고 이 노인이 그 용병단의 단장이다. 용병단을 언급하자 바로 날라오는 도끼. 무슨 용건이지? 영혼의 형벌. 난 길리언의 딸이 앓고 있는 불치병을 언급했다. 그리고 난 그 치료법을 알고 있다. 집에 들어오니 그의 딸은 고통에 몸부림치고 있었다. 전생에도 길리언을 영입하기 위해 찾아다녔지만 그땐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다. 집 상태도 전 재산을 전부 치료 비용으로 쓴 모양이었다. 벨린다가 나를 막았었지만 난 고칠 수 있었다. 난 벨린다에게 약재들을 적어 전부 구해오라고 말했다. 영혼의 형벌은 불치병이지만 만드는 방법은 간단했다. 다만 비싼 약재가 쓰이는 게 문제였지만 바로 요정의 축복. 약재들을 잘게 다진 후 병에 담아 충류주를 붓는다. 잘 섞이게 흔들어준 후 나머지 약재를 넣어 저어주며 먹여라. 길리언은 망설임 없이 바로 딸에게 약을 먹였다. 먹이자마자 그의 딸의 붉은 반점들이 사그러졌다. 길리언은 떨리는 손으로 나를 잡았다. 난 한두 달이면 반드시 낫는다고 말하자 그는 나에게 머리를 숙여 충성을 바쳤다. 그의 각오는 남달랐다. 하지만 나에게 필요한 건 용병단장 길리언. 길리언은 나에게 꿈꾸는 자의 눈을 보았다. 그는 나에게 물었다. 여기를 더 찾아올 자가 있는지, 원한을 품은 사람은 있는지. 내가 있다고 하자 망설임 없이 거대한 작살을 던졌다. 회수한 작살엔 아멜리아가 보낸 암살자가 꽂혀서 날아왔다. 그는 망설임 없이 한 손으로 암살자의 목을 부러뜨려 죽여버렸다. 길리언은 다시 한번 나에게 충성을 맹세했다. 전생의 죽음으로 과거로 회귀한 주인공 지셀 페르디움. 지셀은 죽기 전 자기 가문의 멸망에 대해 알게 되었고 회귀하여 미래 지식을 이용해 미래를 대비합니다. 과거를 반성하고 오로지 가문을 위해 온몸을 희생하는 지셀. 주인공만의 세력을 만들고 가문을 멸망시킨 델파인 공작을 향하여 검을 듭니다. 미래 지식을 활용하여 아주 철저하고 강력한 계획으로 상대를 압도하는 모습. 탄탄한 스토리, 역동적인 액션, 매력적인 캐릭터들. 한번 보면 계속 빠져드는 재미가 있는 웹툰입니다. 회귀한 용병은 다 계획이 있다.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다면 지금 바로 네이버 웹툰에서 확인해보세요.